안녕하십니까. 트랙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연산군 일기 제10대 왕이십니다. 1476년에 태어나셨고 15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원자이며 부인은 영의정 거창부원군 신승선의 딸이다. 1494년 성종이 죽자 즉위하였는데 그의 실정으로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 제위 12년 만에 패왕이 되고 연산군으로 강봉되어 강화 교동에 유배되었다가 그 해에 병사했다. 1512년 중종 7년 폐비가 된 부인 신씨가 건의하여 묘를 강화에서 서울 도봉구 방학동으로 이장시켰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 일기는 조선 10대 왕 연산군의 재위 기간인 1494년 12월부터 1506년 9월까지 11년 9개월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모두 63권 46책으로 활자로 간행되었다. 연산군은 중종 반정에 의해 폐위되었기 때문에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고 했다. 1506년 중종 1년 연산군이 죽자 바로 일기청을 설치했지만은 감춘 주관사 김감이 귀양을 가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곧바로 편찬에 작수하지 못했다. 다음해 4월에 중종 반정의 주역이 딴 성희안을 총책임자로 삼고 기타 편찬자들을 임명했다. 임명 원칙은 연산군 시대에 소외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나 연산군 때 김일손의 사초 사건으로 원인이 된 무오사화와 그 여파와 함께 반정으로 집권한 초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관들이 사초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 임명된 편찬관조차 전직 운동을 하는 등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다. 더구나 연산군 당시 사관들이 활동하지 못해 사초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초 누설에 대한 엄별 규정을 세웠으며 사초 누설로 무오사호를 일으킨 이극돈, 윤필상, 유자광 등의 관직을 추탈하고 재산까지 몰수했다. 이와 함께 일기청 관원은 전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연산군 일기는 1509년 중종 4년 9월에 편찬을 완수했다. 일기의 내용은 연산군의 행실과 복종들에 대한 기사가 두드러지고 내용 또한 편파적인 측면이 많았다. 이에 따라 연산군은 시대의 정치, 사회 상황은 소략으로 소설되었다. 이 일기에서 특이한 점은 실록 끝에 편찬자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1509년 경상북도 봉화군의 안동권 씨 집안에서 발견된 일기 세초 지도 편찬에 참여했던 곤벌에게 내린 것임을 통해 알려졌다. 내용은 성희안 외에 춘추관사로 성생명, 신용계, 장승손, 정광필 등이었고 수창관은 강경서의 4명, 편수관은 유의저, 김항국의 22명이었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과 무오사화. 연산군은 초기 4년 동안 태폐 풍조와 부패를 척결한 성군 정치를 했다. 또한 유능한 학자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케 했다. 그리고 국조 보감을 편찬해 후대 왕들의 제왕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연산군이 살인파를 미워하게 되자 유자광 등의 홍구파 세력들은 이것을 악용해 그를 침몰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1498년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이국돈이 편찬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때 공교롭게도 세상을 떠난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진나라 항우가 초나라 의제를 패한 일에 대해 비판한 글이었다. 그런데 김종직이 단종을 패한 세조를 빗댄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이국돈이 전라 감사로 있을 때
정의 왕후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장흥의 기생과 올렸다는 내용도 있었다. 화가 난 이극도는 유자강에게 살인파들을 없애자고 했다. 유자강 역시 김종직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기에 의기투합되었다. 그래서 노사신, 윤필상 등과 상의에 올린 상소의 조의 제문은 세조를 비방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직은 대역죄이고 사초에 이것을 올린 김일손을 처벌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연산군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폐비된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사초에서 죽은 부왕 성종의 지문에서 윤기우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그래야 연산군은 승지들에게 다그쳐 윤기우의 비밀에 붙여졌던 폐비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 연산군은 예조의 명을 내려 폐비 윤씨에 대해 상의하였다. 또 유자강에게 국청을 설치해 죄를 신문하라고 했다. 유자강은 김종직이 사체에 올리라고 해 올렸다는 진술을 김일손으로부터 받아냈다. 연산군은 이것을 계기로 살인파 김일, 권오복, 공경료, 이목, 허반 등에게 능지 처참을 내렸다. 그리고 이미 죽은 김종직을 부관 참시에 처했다. 표연말, 홍한, 정여창, 정희량 등은 불고지죄로 곤장으로 다스린 후 기양 보냈다. 사초를 보내준 이극돈을 비롯해 유순, 윤호선 등은 문제의 사초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파면시켰다. 유자강은 이로 인해 연산군의 신임을 받아 권력을 장악하면서 홍구파의 중심의 인물이 되었다. 이것이 무오사화였던 것입니다. 연산군 이야기, 임금을 망친 간신들 이야기입니다. 강추린 여사. 임상홍은 송정 때 당상관을 지냈는데 맏아들 임광재는 예종의 사위였고 둘째 아들 임숭재도 성종의 사위였다. 임상홍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아첨을 하였다. 더구나 둘째 아들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임금에게 바쳐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셋째 아들 이미재는 김종직의 제자가 되어 성종 때 생진시험에 급제하고 연산군 4년엔 대과에 급제했다. 그러나 무오사후가 일어나 김종직의 제자였기 때문에 기양살이를 했다. 이미재는 아버지와 형들과는 달리 청렴한 선비였다. 그는 자신의 집 병풍에 이런 글을 써붙여 놓았다. 순과 윤임금을 본받으면 저절로 태평성대를 이룰 텐데 진나라 징시황제는 어찌하여 국민을 괴롭혔던가. 화가 자기 집 담장 안에서 일어날 줄은 모르고 공연히 쓸데없이 오랑캐를 박는다고 만리장성을 쌓았구나. 이 내용은 김종직이 조의 제문을 지어 세조를 비방한 것처럼 진나라 시황제의 이름을 빌어 연산군을 조롱한 내용이었다. 어느 날 연산군이 임상홍 집에 암행을 나왔다가 병풍이 글을 보고 노했다. 이 글은 누가 썼느냐? 그러자 임상홍은 사실대로 자신의 셋째 아들이 썼다고 대답하자 연산군이 화를 내며 물었다. 허허, 그대의 아들이 이처럼 불초하니 과인이 죽여야겠구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놈이 불초하나이다. 그래서 미리 전하께 발과의 형벌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비가 된 죄로 차마 용단을 못 내렸나이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미재를 의금부에 하옥시켰다가 곧바로 차명에 처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들이 차명을 당하는 날 아버지는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집에서 연회를 베풀어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다. 이것은 임사홍이 얼마나 냉혹한 인물인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소문을 듣는 연산군은 더더욱 임사홍을 신임하게 되었다. 연산군 10년 3월 20일 연산군 옆에 시종이 없자 임사홍은 폐비 윤씨가
성종대왕의 미움을 받아 배출된 것이 아니라 엄숙의와 정숙의 투기심으로 인해 퇴출되었으며 살계약을 받고 죽었다고 고자질했다. 연산군은 임사홍의 말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다. 지금 엄숙의와 정숙의는 후궁에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더구나 선왕의 총애를 받아오던 그들이 생모의 원수일 줄이야. 괘씸하게 생각한 연산군은 분통이 터져 곧바로 대굴로 돌아와 엄숙이와 정숙이를 대굴 뜰에 불러내 호통을 친 후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소금에 절인 후 까치밥이 되도록 산에다 버려두게 했다. 이 사건으로 대궐은 발칵 뒤집어졌으며 이 소리를 들은 인수대비가 70의 노구를 부축 받으며 나타났다. 인수대비가 연산군을 보며 꾸짖었지만은 그는 오히려 반말을 내뱉었다. 늙은 것이 뭐라고? 말이 끝난과 동시에 연산군의 머리는 인수대비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쓰러지는 인수대비는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되풀이하다가 기절하고 말았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런 후 연산군은 정숙의 자식인 안양군과 봉안군 형제를 큰 칼로 씌운 후 옥에 가두었다. 인수대비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폐비 윤씨의 생모 신씨는 자유롭게 대구를 출입하면서 연산군을 만났다. 이때 사약을 마시고 흘린 피를 닦은 수건을 보이며 윤씨의 유언을 자세하게 전해주었다. 피 묻은 수건을 본 연산군은 미쳐 날뛰었다. 이제야 생모의 최후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연산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찾아 복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춘춘관의 폐비와 관련된 인물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하라고 명했다. 춘춘관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폐비 사약 시말단자엔 수백 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폐비의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이 조사로 가장 먼저 희생당한 사람은 성종 때 승지를 지낸 이세자였다. 그는 당시 왕명을 받아 약사활을 가지고 갔기 때문이다. 연산군에 의해 기양을 가던 중 곤양군 양포역에서 숙소로 목을 메고 자살했다. 이것을 시발로 폐비 사건에 연관된 사람은 무조건 대역죄로 다스려 삼족을 멸했다. 이 중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을 받은 사람은 윤필상, 한치형, 한명애, 정창손, 이세겸, 심해, 이파, 김승경, 이세자, 곤주, 이극균, 성준 등으로 연산군은 이들을 이륙간이라고 했다. 이들 중 생존에 있던 윤필상, 이극균, 이세자, 곤주, 성준 등은 차명을 당했다. 또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전필재, 김종직처럼 부관 참시한 후 세골, 폭풍, 무덤에서 시신을 끄집어내 허리를 자른 후 그 뼈를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리는 것까지 자행했다. 이 사건을 갑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산군 이야기, 장록수의 횡포 이야기입니다. 장록수는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의 여종이다. 연산군은 장록수에게 빠져 모든 것을 들어주었다. 장록수가 집을 크게 짓기 위해 백성들의 집을 불법으로 철거하려고 했다. 그러자 백성들의 원망이 들끓자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연산군에게 막아야 한다며 건의했다. 하지만 도리어 대사원 이자권, 대사관 박의영 등을 옥에 가두었다. 어느 날 연산군은 사냥을 즐기고 돌아오다가 봉원사 주지 스님에게 곡차를 대접받았다. 술에 취한 연산군은 정업원의 비군이 8명을 겁탈하였다. 이런 연산군이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그래서
왕비 신씨는 속만 탔다. 연산군은 매일 연회를 벌렸고 전국에서 뽑아올린 수백 명의 기생들이 동원되었다. 이것이 채홍사이다. 판부사 임사홍은 연산군에게 큰아버지인 월산대군 부인 박씨를 소개했다. 연산군은 백모 박씨의 집으로 향했다. 이에 왕비가 말리려고 하자 상궁이 막았다. 중전마마 나섰다가는 윤씨처럼 배출되시면 어찌시려 하옵니까? 연산군이 백모 박씨를 궁으로 불러 주연을 베푼 다음 겁탈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박씨 부인의 동생인 강원감찰사 박원종이 이를 갈았다. 이와 함께 박씨 부인은 동생 박원종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채홍사를 통해 전국에서 뽑힌 온평 중 300명을 흥청이라고 하여 궁중에서 살게 했고 연산군이 미녀들과 원없이 놀았다는 말에서 흥청거리다가 유래되었다. 이런 저색 행강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이에 연산군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공신들에게 지급했던 공신전의 환납과 노비를 몰수하려고 했다. 그러자 대신들은 임금의 부당한 처사와 지나친 향락을 자제하라고 간청했다. 이것을 이용한 임사홍은 왕과 대립하는 홍구 세력과 살림 세력을 한꺼번에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연산군 일기 간추린 야사 색정 연산군 무어사화가 있은 직후 연산군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권을 휘둘렀다. 더구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새끼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연산군은 왕비 신씨와 공인 곽씨 외에 윤회의 딸을 수기로 들였다. 이에 김효선은 자신의 처제며 여종의 둘째 아들 제한대군의 여종인 장록수를 청거했다. 장록수는 머리가 총명하고 너와 춤에 능했다. 30세의 나이지만 미모가 뛰어났다. 첫눈에 반한 연산군은 그녀를 숙원으로 봉했고 그녀에게 빠져 정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때부터 그녀는 임금을 조종하기에 이른다. 한마디로 벼슬자리를 얻거나 임금에게 청을 넣을 땐 비변사보다 장록수가 우선이었다. 이에 따라 장록수 집에는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뤘고 청탁을 위해 금은 보화가 줄을 이었다. 어느 해 봄 연산군은 매일 벌어지는 장록수와의 연애에 염증을 느껴서인지 정업원으로 아명을 나왔다. 정업원은 늙은 후궁들이 살 곳이 없으면 이곳에 와서 여성을 보내는 곳이다. 연산군이 이곳에 온 이유는 젊은 궁녀들이 몰래 빠져나와 살고 있었고 이들 중 미인을 찾기 위해서였다. 연산군이 갑자기 나타나자 법당의 비구니들은 동시에 일어나 합장했다. 미소로 답한 연산군은 여러 비구니들 중에서 젊고 아름다운 5명을 가리킨 후 나머지는 물러나게 했다. 그런 후 연산군은 비구니들을 범했던 것이다. 죽은 패비 복수 연산군 일기 임사홍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연산군 처남 신수군과 결탁을 해 패비 윤씨의 일을 연산군에게 알렸다. 얼마 후 임사홍은 패비 윤씨의 어머니 신씨를 연산군 앞에 데려왔다. 이때 신씨는 패비 윤씨의 피 묻은 금산 자락을 바쳤다. 그리고 패비 윤씨의 유언까지 고했다. 내 아들 왕위에 오르면 원통함을 꼭 풀어달라고. 외할머니 신씨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고 피 묻은 금삼을 건네받은 연산군은 진노했다. 먼저 연산군은 윤씨 배출에 직접 관여한 성종의 후궁 엄기인과 정기인을 직접 죽였다. 그리고 다음날 정기인이 난 안양군과 봉황군을 기양 보낸 후 사사시켰다. 그리고 윤씨의 배출을 주도한 할머니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아 한 달 뒤 죽게 만들었다. 패비 윤씨의 묘를 회농으로 고치고 시호를 제헌 왕으로 추존했다. 이어서 연산군은 윤씨 패비의 사사에 찬성에 가나 가담했던 윤필상, 이극균, 김갱필, 성준, 정성근, 이세자 등 10여 명을 곧바로 사형시켰다. 그리고 이미 죽은 한 명의 정창손, 정여창
남효원 등은 부관 참시에 처했다. 이 밖에 권달수, 홍기달, 박한주, 조지서, 박은, 김처서 등도 화를 당했다. 그들의 가족들에겐 연좌제를 적용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연산 10년 1504년 4월부터 벌어진 갑자 사원은 너무나 잔인했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연산군의 복종과 비행은 점점 심해졌고 장록수는 연산군을 완전히 치마 폭으로 감싸안고 말았다. 그래서 경영관 박은이 연산군에게 자제를 진언했다가 즉시 목이 잘렸다. 더구나 성균관을 놀이터로 만들기도 했다. 1506년 연산군 12년 9월 박원종 등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패하고 성종이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중종 임금으로 옹립하는 준종반정을 일으켰다. 준종반정 후 임사홍, 신수근, 신수영, 신수겸, 장로수 등을 처형했고 연산을 군으로 강등시켜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보냈다.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2달 만에 역질로 31살의 나이에 죽었다. 두 아들 역시 유배지에서 사사되었다. 처음엔 유배지에 묻혔다가 연산군 부인 패비 신씨가 죽자 그녀와 함께 도봉구 방학동에 묻혔다. 연산군 일기 중에서 간추린 야사 지문에 얽힌 비밀입니다. 성종이 승하한 후 3개월 뒤 연산군은 성릉에 올릴 지문,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몰 연대와 행적과 무덤이 있는 곳, 자향 등을 적은 글을 읽고 있었다. 그 지문엔 판봉 상시사 윤기무라는 이름과 패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연산군은 승지를 불러 궁금한 것을 물었다. 지문에 윤기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승지는 어쩔 줄을 몰랐다. 그의 이런 행동은 윤기무가 패비 윤씨의 친정 아버지이며 연산군의 외조부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하된 도리로 임금에게 거짓을 구할 수도 없었다. 승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만 있었다. 그러자 답답한 연산군은 소리쳤다. 도대체 윤기무는 누구냔 말이다. 당장 말하지 못할까? 연산의 호랭의 승지는 하는 수 없이 말문을 열었다. 윤기무는 패비 윤씨의 아버지입니다.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전하의 외조부가 되는 분이옵니다. 뭐? 윤기무가 과인의 외조부라고? 과인에겐 외조부가 따로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째서 그가 과인의 외조부란 말이냐? 승지는 패비 윤씨의 모든 비밀을 연산군에게 낱낱이 고하고 말았다. 지금 과인의 생모가 생존해 계시냐?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때 승지는 패비 윤씨가 사익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연산군은 생모 윤씨가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에 슬픔이 앞섰다. 그날 이후 술로 자신을 달래다가 인수대비를 찾아가 생모가 폐위된 까닭을 물었다. 폐위된 것이 본인에게 그만큼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오. 연산군은 인수대비의 말을 의심했다. 또한 사원부나 사관원이나 홍문관의 유생들이 윤씨의 행실에 대한 잘못을 집요하게 상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유생들을 단칼에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유생들이 묘었고 이에 조지서가 표적이 된 것이다. 연산군 4년 7월 1일 노사신, 윤필상, 한치영, 유저강 등은 임금께 비밀을 구하겠다고 청했다. 이 소리에 도승지 신수근이 마중 나왔다. 도승지 신수근은 연산군의 비신씨의 먼 친척이었다. 그가 도승지로 임명될 때 대신들은 외척이 권세를 휘두를 수 있다 하면서 반대했다. 따라서 신수군도 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중신들이 배석한 건데
유자광의 말을 들은 연산군은 화가 끝까지 났다. 지금까지도 유생들이 너무나 미웠는데 사초에 세조대왕에게 대한 추문까지 기록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연산군은 의금부 경령 홍사호, 도사 신극성 등을 경상도 청도로 급하여 김일손을 잡아오도록 했다. 연산군은 김일손을 친히 국문하겠다며 그를 수문당 앞으로 끌어내게 하였다. 연산군 옆에는 노사신, 윤필상, 한치영, 유자광, 신수곤, 주서, 이희순만 있었다. 연산군은 엎드려 있는 김일손을 보고 호령치며 물었다. 내 놈의 성종대왕의 실록을 기록할 때 어째서 세조 때의 일까지 기록하였느냐. 비로소 이국단의 살초를 임금께 고자질한 것을 알게 된 김일손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역사를 기록할 때 전황의 사실까지 기입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관례이옵니다. 하면은 세조대왕과 권씨를 풀은 사건은 내가 꿈에서 기록한 것이냐? 그것은 곤부인의 조카뻘 되는 허경이라는 자에게 들은 것입니다. 여봐라, 허경을 불려드려라. 국문장에 붙잡혀온 허경은 연산군의 험악한 표정에 놀라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면서 김일손에게 덮어씌웠다. 며칠 동안 연산군은 꼬리를 물고 나오는 사람들을 붙잡아 국문하던 중 유자광이 소매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바쳤다. 상감마마, 이 책은 김정직의 글이옵니다. 이것으로도 그들이 세조대왕에게 불충한 뜻을 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사옵니다. 연산군이 받아온 책은 조의 제문이었는데 유자광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조의 제문이라 함은 옛날 한나라의 의제 항우의 손에 시살된 것을 조상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쓴 김종직은 세조대왕을 항우에게 비유하고 의제는 단종에 비유한 것이옵니다. 즉 세조대왕께서 단종을 주겠다는 것을 직접 쓸 수가 없어 비유해서 쓴 글이라고 사료되옵니다. 김종직, 김일손 등의 재상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놈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복수심에 불탄 유자광은 유학자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이렇게 고했다. 김종직과 김일손 등은 신화된 자로서 왕실의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잔당들을 모두 찾아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잔당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7월 26일 연산군은 역도들을 발멸하고 종사를 안정시킨다는 주장 아래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당했고 김일손은 권오복, 공경류 등은 능지처참해 이목, 호경 등은 차명해 그 밖에 나머지 김종직이나 친구나 제자들은 형장, 제인을 신문할 때 사용되는 몽둥이를 때려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때가 연산군 4년 23세로 조선시대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무오사화였던 것입니다. 연산군 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